적으로 뇌 건강을 망치는 5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짠! 보시면 버터와 마가린, 나쁜 지방 식품이 굉장히 뇌를 망친다고요, 교수님. 네, 아주 대표적인 식품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비교적 이제 버터에는 조금 적게 들어있고 마가린은 완전히 트랜스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표적인 식품이 마가린을 수소화하는 공정에서 생성되는 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튀긴 음식을 먹을 때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튀김 음식을 만들 때 트랜스 지방은 더욱더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물질들이 독소로 작용해서 뇌의 아밀로이드의 이 생선과 타우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런 식품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 신경학 저널에서 이 한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약 한 1,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혈중 내의 트랜스 지방 농도를 보고 이분들에게서 얼마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봤더니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았던 두 그룹이 52%에서 74% 정도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그렇군요. 이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이 또 이거잖아요. 튀김이나 뭐 냉동 피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줄여 먹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치매 예방 위해 줄여야 할 5대 식품들 세 번째, 네 번째 알아볼게요. 항상 꼭 맛있는 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봅니다. 짠! 보시면 빵과 케이크 이렇게 달콤한 음식 종류고요. 그 옆으로 가보시면 사탕, 젤리, 아유 맛있게도 생겼어요. 탄산 음료 이런 단순 당질이 또 뇌 건강에 안 좋다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아주 주요한 그런 에너지원인데 이러한 것들을 가공된 식품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합니다. 단순당은 순간적으로 이 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뇌 안에서는 이제 몸 안에서는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일으켜서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이 굉장히 마르기 때문에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탕이나 젤리는 피로감은 해소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순당을 올리기 때문에 뇌에 쌓여 있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소를 굉장히 많이 쌓이게 하는 위험한 물질이라서 가능하면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달달한 거 나오면 꼭 같이 다니는 나쁜 친구가 있잖아요. 조기에다가 잡아놨습니다. 어떤 거냐? 짭짤한 것들, 장아찌와 젓갈, 소금기가 또 뇌 건강에 안 좋군요. 예, 저희 소금은 사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하고 그다음에 삼투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떠한 뇌의 밸런스, 몸의 밸런스를 그렇게 맞춰주는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 우리나라 음식들이 좀 다소 짭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 염분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압을 유발하고 이러한 고혈압에 의해서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심하게는 콩팥까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게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술을 좀 많이 마시면은 이 뇌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소실적에 또 술을 좀 많이 좀 해서 지금은 아니고. 좀 사실 이 치매가 올까봐 좀 걱정도 좀 되기도 하는데 어떡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 장기적으로 매일간 술을 드셨다면 당연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뇌는 신경에 독소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뇌의 이 퇴행적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술과 함께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흡연일 텐데요. 흡연은 대뇌 안쪽의 백질의 허혈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혈관성 치매의 주요한 원인 요소로도 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뇌의 아밀로이드를 많이 생성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요즘 이제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역시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뇌의 퇴행적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이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도 신경세포의 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뇌독소 유발하는 식품을 좀 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쌓여있는 독소를 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독 주스와 해독 스프 만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요즘 다이어트하고 또 항염에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제가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너무 또 쉬워요. 근데 또 맛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해독 스프부터 먼저 만들어 볼 텐데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면 갖고 계시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양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일반 큰 토마토 쓰셔도 되고 저 샐러리 좀 넣고요. 샐러리. 그리고
호박도 좀 있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혹시 이제 있으시면은 이렇게 파슬리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를 한번 제가 볶아 볼게요. 버터나 마가린보다는 이제 볶으실 때 올리브유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네. 네, 올리브유를 이제 이렇게 살짝 불러주시고 여기다 이제 제일 처음에 양파. 이거 그냥 끓이셔도 되는데 한번 살짝 볶아서 하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 볶으시다가 좀 단단한 당근. 자, 그리고 샐러리도 이렇게 볶으세요. 샐러리도 같이 네, 볶는구나. 있으시면. 그래서 뭐 이거 대신에 겨울철이니까 아마 양배추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무도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투리 채소들 그냥 넣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 호박도 넣고 그리고 이제 토마토도 이렇게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부드럽게 이제 볶아지고 나면 여기에다 이제 물을 잠길 만큼 물을 넣고 그냥 뚜껑 덮어서 이제 푹 끓이시면 되세요. 완전 쉽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부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올리시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대략 한 20분 이상 이제 20분 이상? 예, 그렇게 이제 끓이면 재료들이 푹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거 그대로 떠서 드시는데 네.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제가 이제 옆에서 끓이고 있거든요. 끓고 있는데 네,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요렇게 이제 재료들이 끓고 있어요. 뭉근하게 좀 그렇죠. 뭉그러졌어요. 네, 그리고 네. 혹시 토마토를 하나 정도 갈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토마토 주스 있으시면은 조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요렇게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사실 간이 없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간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여기에다 이제 소금 간 아주 살짝 해주시고요. 소금간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소금간. 소금간 하시고 그 다음에 후추도 약간. 그 토마토 자체가 좀 감칠맛이 있는 그런 이제 채소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해도 굉장히 드시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888 이렇게 이제 끓으면 완성이에요. 완성됐어요? 네, 벌써 완성이에요. 아, 이렇게 재료가 좀 살아있는 채로 네, 먹는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더 나는 부드럽게 먹겠다 하시면 식혀서 갈아서 드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푹 익으니까 씹는 맛도 있고 더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건더기가 있으니까 네, 더 건더기 맛있을 것 있어서 같아요. 한번 이제 드셔보시고요. 네, 김덕현 씨 한번 이 드셔보세요. 해독 주스는 네,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차가운 거로만 마셨는데 네. 이렇게 뜨거운 스프는 참 네, 처음 스프, 네. 먹어보는 것 스프,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어제 좀 술을 좀 했습니다. 네. 방송 전날 네, 소시적인 아유, 네네. 분이